삶의 경계에 있는 이른둥이에게 엄마와의 접촉은 생존의 열쇠입니다.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고 정말 보드라운데 매끈한 거예요. 그때도 눈물 났죠. 좀 더 키웠어야 되는데 뱃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은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촉각 자극이 대뇌 피질을 좀 자극해서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나 옥시토신과 같은 그런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손을 잡고 다가가 안아주는 순간 우리 안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두 팔로 몸을 감싸는 이 동작은 일명 나비포옹이라고 하는데요. 불안하거나 힘들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안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힘들 때 혹은 충격을 받았을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때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손길로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 그 행동이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공감대가 만들어내는 접촉은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폭설이 내린 아침. 밤새 진통의 시간을 견딘 엄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는 3.25kg의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애기 얼른 보세요. 엄마와 아기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제대로 했다. 여기가 엄마야. 엄마 살에 닿는 순간 아기는 잠시 울음조차 멈춥니다. 아기 왔어요. 보이세요 얼굴? 너무 예쁘죠? 엄마에게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순간이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엄마와 아이들에게 이 순간이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37주도 되기 전에 일찍 태어나는 이른둥이들인데요. 지아도 석 달이나 일찍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이제 710g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몸무게고 정의상 이제 초극소 미수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호흡을 보조하는 기계를 써서 숨 쉬는 걸 도와줬고, 오늘은 처음으로 엄마가 지아를 만질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애기가 손 피고 있잖아요. 지금 지아가 손을 피는 거는 조금 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지아 손도 이렇게 감싸서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지아가 엄마 뱃속에 있었으면 엄마가 계속 태담을 해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끝까지 지아를 품어주지 못한 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배가 계속 뭉쳤었는데 그게 수축인지 몰랐었던 거예요. 네. 원래 예정일은 12월 30. 12월 30.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른둥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은우를 보러 온 엄마 아빠는 각종 검사를 앞두고 있는 은우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버님 검사하는 거 보시면 속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여기 옆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멀리 가보지도 못하고 곁에서 지켜보는 은우 부모에게 이 시간은 길기만 합니다. 다행히 은우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미숙아 애기들이라서 예. 이제 미숙아 애기들은 아직 그 망막 혈관이 다 발달이 안 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 미숙아 망막병증이라는 이제 그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망막에. 그래서 그런 것들 생기지 않는지 검진하는 겁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른둥이들의 치열한 생존 공간입니다. 위태로운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내는 기적을 만드는 곳. 그만큼 힘든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곳입니다. 인큐베이터를 지키는 간호사들은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시원히 잡게. 그렇지. 알았어. 저녁에 화가 났었어. 이거 졸려. 알았어. 이제 자자. 일단은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혼자 자다가 이제 저희랑 마주치는 거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사실 엄마 뱃속에 있었으면 엄마랑 거의 24시간 같이 있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엄마와의 이제 상호작용, 터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곳에서 간호사는 엄마의 역할을 맡습니다. 아직은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모든 게 서툰 아이들. 숨 쉬고, 그치? 숨 쉬고 먹는 거지. 아직 빨고, 삼키고, 숨 쉬고 요거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무언가를 마시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 이름둥이들은 그런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 상태에 따라 돌보는 방법도 제각기 다릅니다. 먹고도 싶고 졸리기도 하고 숨도 잘 쉬어야겠고 바쁘지. 먹고 숨 쉬는 법을 스스로 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간호사들은 압니다. 여러 번 기관 삽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영양 튜브를 꽂는 과정에서 입안에 닿는 느낌들이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입으로 이렇게 잘 먹을 때는 너무 기특해요. 지아 엄마는 매일 오전 11시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습니다. 밤새 지아에게 먹일 모유를 유축기로 짜서 가져오는 것도 지아 엄마의 일입니다. 얼굴 진짜 깜깜해졌네. 지아는 엄마 젖을 콧줄에 의지해 먹고 자라는 중입니다. 너 얘기한 거 알아? 아이고 있어졌어 또. 심박수 160, 170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서 괜찮았어요, 제리야. 예. 지아 상태가 좋아지면서 오늘은 캥거루 케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 45일 만에 해보는 세 번째 캥거루 케어입니다. 모든 게 오늘만 같다면 오늘 지아의 상태는 다행히 모두 정상범위입니다. 오늘은 1,750g. 1kg 더 쪘어요. 1kg 하고 40g 더 쪘어요. 진짜 이게 잘 힘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와 아기의 맨살 접촉 효과는 부모와 미숙아의 피부 접촉에 대한 연구에서 잘 나타납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접촉이 많을수록 신생아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고 인지와 정서 발달 능력이 뛰어날 정도로 맨살 접촉은 의학계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치료 방법입니다. 캥거루 케어를 하고 나면은 그 순간 저희가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맥박수도 더 안정이 되고 체온 유지도 잘하고 역으로 어머니한테도 그 애착 형성 과정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 면에서 또 호르몬 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쌍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가 610g이었던 은우는 82일 만에 2kg을 넘겼습니다. 화났어, 그치? 출발할게요. 슝. 자세 잡아드릴게요. 자세 너무 괜찮거든요? 캥거루 케어를 한 지 일주일. 오늘은 아빠가 캥거루 케어를 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안 하신 거죠? 처음이에요. 그냥은 안 와봤는데 캥거루 이렇게 맨살 대 맨살은 처음이에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애가 진짜 왔구나. 직접 살대 보니까. 아들한테 좀 두고두고 이야기해주지 않을까요? 너 그때 기억나? 아빠가 아빠를 안아줬잖아.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캥거루 케어는 부모와 아이의 교감을 극대화합니다. 인성이는 몸무게 1260g으로 태어나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했던 아이지만 캥거루 케어를 하면서 크게 좋아졌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이뻐. 꼭 잡는 거? 너무 작아. 지금 저는 이렇게 장면을 딱 보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가장 소중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어떤 행복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엄마는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치, 저는 가장 큰 거는 안정이었어요. 아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안고 있고 아기가 괜찮다는 걸 제 품 안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기는 좀 건강할 거야. 그럼 나도 아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은성이네 집에는 은성이를 기다리는 물건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최근에는 신생아용 모비를 들였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 안에 있는 동안은 사실 이런 거를 많이 못 해봤으니까 좀 집에 와서 그래도 풍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쁘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기다려온 은성이 부모는 은성이가 생겼을 때부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아래에서 뭐가 주룩 흐르는 게 느껴져가지고 선생님 불렀더니 되게 긴박하게 원장님도 오시고 저 원래 진료 보시던 원장님도 올라오시고 막 이제 진료를 보시더니 이거 큰 병원 가야 되는 거다. 처음에 소아과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기가 숨을 잘 못 쉬어서 조금 치료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은성이가 태어난 지 54일이 지났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애가 탈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예. 저희 큰애가 1.9kg 이른둥이로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인데 정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뭐 만져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괴롭고 아주 힘들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랐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맨살과 맨살을 닿게 하는 캥거루 케어라고 하죠. 교수님, 이런 접촉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접촉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요. 12주나 일찍 태어나게 되고요. 몸무게는 1kg도 채 안 되는 그런 몸무게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동생이 심장 질환이 있어서 결국 잘 살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쌍둥이 자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쌍둥이 여동생을 치료하던 간호사가 쌍둥이 언니를 동생이 있는 그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거죠. 한 공간에 있게요. 그렇죠. 신생아들을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별로 권고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이게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진과 그 부모, 그다음에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언니가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언니가 동생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랬더니 동생의 어떤 산소 포화도라든지 바이탈 사인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현상들이 생겼어요. 이 자매들은 결국 이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러네요. 예. 접촉을 통해서 동생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네요. 피부의 접촉만으로 얼마나 큰 치료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엄마 아빠의 캥거루 케어를 받고 자랐던 아이들, 지금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배밀이를 하면서 기기 시작한 나연이. 발끝에도 제법 힘이 들어가는데요. 나연이는 510g으로 태어난 이른둥이였습니다. 울기만 울었던 것 같은데 정신이 없었어요. 막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애긴가 싶다가도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그러면서 아, 내구나. 고생 많이 한다 싶었고. 가족들에게 기적처럼 와준 선물 같은 아이 나연이는 지난 11월 26일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현재 몸무게 6kg. 보통 아이들보다 작지만 나연이는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엄마에게 송장난을 먼저 거는 호기심 많은 아이. 하지만 나연이와 엄마의 첫 접촉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질 때 이렇게 쳐내더라고요, 손을. 그때 아무래도 약간 너무 오래 있으면은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오는 게 다 이제 주사 바늘이거나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제 손길도 엄마 손길인지 모르니까. 나연이가 엄마 손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캥거루 케어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의료기술도 결정적인 치료제가 될 수 없는 그 시간을 나연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견뎌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뭐 마땅한 그런 치료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아이의 그 한테 그런 걸 기대했어야 되는 시점인데 아마 캥거루 케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신장 쪽이랑 이런 쪽이 좋아지면서 호흡도 좋아지고 약간 모든 분야가 좀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되게 기적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혼자 힘으로 견뎌야 했던 200일. 나연이는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 아이였습니다. 나연이는 삽관을 되게 길게 해가지고 그 발관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이 그래도 애 한번 믿어보자라고 해서 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처음에 딱 안았는데 옆에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다 울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애가 그때 되게 고맙고 기특하고 아 그때서야 이제 아 진짜 집에 올 수 있겠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나연이가 집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나연아 사랑해.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날마다 커가는 아이 유나현. 나연이네는 이른둥이 엄마들에게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른둥이들은 하루를 버텨주면 그 다음 하루를 기대하고 이틀을 버티면 그 다음 이틀을 일주일을 버티면 일주일, 한 달을 버티면 그 다음 한 달을 기대하게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버텨온 시간들을 믿어주고 아이를 믿어주면 언젠가는 아이가 집에 돌아올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도 엄마가 응원의 말을 많이 해주고 힘내라고 해주면 다 잘 되지 않을까. 가까운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배우로 활동하는 강지윤 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내와 연애하듯 지낸다는 원앙 부부입니다. 기대한다. 또
평소에 아내분이랑 포옹 이런 걸 자주 하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포옹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지훈 씨와 함께 접촉을 했을 때 우리 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뇌파로 측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개 살짝 들을게요. 머리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뇌의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뇌파 측정기는 뇌의 다양한 활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눈 뜨시고요. 네. 먼저 평상시 뇌파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눈 감은 상태에서 약 5분 동안 뇌파를 측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 끝에 강한 자극을 주면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아픔이 느껴질 정도의 통증에 뇌파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길이 닿는 부드러운 접촉을 하면서 뇌파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실험 결과는 뇌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의 교감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뇌파가 안정된다. 어떤 터치에 의해서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사례자의 그 안정 상태의 뇌파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약간 알파파에 살짝 항진이 있어요. 노랗게 나오거나 빨갛게 나오면 좀 그 주파수의 뇌파가 좀 강하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랗게 나오면 뇌파의 파워가 좀 줄어든 양상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통증 터치가 있었을 때는 특히 눈여겨 보실 만한 부분이 이 베타파나 하이베타의 증가예요. 이것이 이제 대뇌까지 연결돼서 뭔가를 각성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 터치를 했을 때는 보면 굉장히 뇌파가 안정된 상태로 변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제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뇌파는 이제 좌우로 낮거나 너무 높지도 않은 그런 안정적인 그런 양상으로 균형을 맞추는 항진이 있어요. 우선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때는 우리 뇌에서 이제 체성감각 피질이라고 해서요. 우리 뇌에서 느껴지는 어떤 촉각, 이런 신체적 감각들을 정보 처리하는 그런 뇌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뇌 영역들이 1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성감각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편도라고 하는 뇌 부위의 과잉 활성화를 줄이고요. 반면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이 전두엽 영역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최근 발표된 접촉의 신체적, 정신적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13개 논문을 바탕으로 총 12,96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마사지를 포함한 일반적인 접촉은 불안,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접촉의 효과를 언제, 어떻게 체감할까요? 오늘 이곳은 좀 특별한 봉사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어르신들이 기다려왔다는 봉사는 바로 발 마사지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8명의 봉사자들은 16년째 발 봉사를 하는 다사랑 발봉사 회원들입니다. 어르신 물 뜨겁지 않아요? 괜찮죠? 발을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 어르신들이 느끼는 효과는 각별합니다. 아유, 지시라. 되게 좋다. 누가 이리 시키고요. 자식 같고 부모 행정 같고 그래.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어르신들이 기다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건강하게 저희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몸이 가볍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좋죠. 하고 나면요 한 일주일은요 편안하게 잠도 잘고 발에 신경 하나도 잠도 잘 오고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거 근데 받는 사람은 그냥 행복하고 고맙지만 또 저거 해주는 선생님의 그 마음까지 받는 것 같아서 황홀할 때가 많아요. 고맙고. 접촉은 봉사자들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봐가면서 주물러주면. 이런데 어디 와서 이렇게 사람 같은데. 서로 스킨십 하니까는 우대 관계가 더 가깝고 편하고 사랑하고 좋아요. 항상 올 때마다 웃고. 근데 어르신들은 미안해하세요, 되게. 그래서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어르신들 여지까지 고생한 거 그동안은 얘가 다 진짜 버티고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르신들 발을 만져주면서 서로의 행복을 나누고 간 데는 그 마음은 누구도 느끼지 못할 것 같아. 해보지 않으면. 나도 이 다음에 저렇게 어르신들처럼 멋지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배우면서 가요. 거친 발을 만지는 발봉사로 시작된 자리는 어느새 환한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양의 한 복지시설. 이곳에 좀 특별한 부부 봉사단이 떴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덥석덥석 안아주는 김기자 씨는 이곳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멋쟁이 봉사자입니다. 1시간 동안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고 더 젊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김기자 이구택 부부는 색소폰을 배우고 연주하면서 어르신들 시설을 찾아다니며 17년째 봉사 중입니다. 흥이 나면 연주는 남편에게 맡겨놓고 어르신들과 하나가 되곤 합니다. 눈물 날 때도 있는데 참느라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날 때가 있는데 참느라고 힘들지요. 그 기쁨의 눈물인데 정말 다 우리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그렇게 몇십 년 됐어도 생각이 뭉클뭉클 나요. 마음은 서로 통하게 마련이죠. 좋죠. 뭐 늙어야 안아주니까 90년 늙어인데. 아주 가족 같고 아주 친밀감이 넘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건강하니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봉사 현장에서 접촉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접촉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정서적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너를 포용한다,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 당신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당신을 지지한다. 또 그것을 넘어서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이 접촉이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접촉은 신체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 부부와 함께 접촉이 우리 몸에 미치는 생리적인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 삼아 춤을 춘다는 이구택 김기자 부부. 스킨십으로 안는 거 이런 거는 하루에 한 번 할 때 있고 두 번 할 때 있고 손 잡는 거는 뭐 항상 손 잡고 있다시피 해요. 밤에 잘 때도 손 잡고 자요. 임성산 윤봉순 부부는 시 낭송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만세를 부를 것이다. 너의 죽음이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요즘은 극으로까지 활동 무대를 넓힐 정도로 사회 활동이 활발합니다. 실감나는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부부의 신앙송은 호흡이 잘 맞습니다. 불초한 이 자식이
막심한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무대가 끝나면 제일 먼저 서로를 다독이는 부부. 집 안에서도 화초를 잘 키우는 이선흥, 강미희 부부. 소소한 일에도 두 분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그걸 심었더니 정말 이렇게 바늘끝 마냥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렇게. 물 주는 담당은 예, 자르고 이런 거 다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이 사람하고. 제가 담당해요. 그냥 물만 주는 거야.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손 몇 번 정도 잡으세요? 인간 주문이는 손 안 잡아요 별로. 손 안 잡아요? 네. 시장에 갈 때만 가끔 잡지. 젊었을 때 생각하셔서 폼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간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이제 저희가 숙제를 드려요. 하루에 뭐 5번 이상 서로 안아주고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하루에 4번, 5번 이상 우리 이제 자제분들이나 뭐 형제 자매분들, 뭐 주변 지인분들 연락 하루 한두 번씩은 꼭 해보는 거 그거를 숙제로 좀 드릴게요. 실험에 들어가기 전 혈압과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험 이틀째. 발 마사지 좀 해줘야 되겠네. 참나 배우고 왔네. 시원해요? 좋아.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것을 요양원에 안 모시고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까지 집사람이 다 그런 걸 이렇게 잘 모셔서 갚는다 하는 마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아유 팔 아프지? 안 아파. 무슨 뭐 팔이 아파. 내가 얼마나 그 다리 좀 물러주니까. 무쇠인데. 그런 것 같아 당신은. 수선아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신앙송으로 표현하는 아내입니다. 그 하루에 몇 번이라고 한다면 시낭송을 이제 서로 연습할 때 그때는 아내가 틀리면 제가 이제 아내를 포옹해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웃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을 좀 많이 주물러 줘요. 발가락부터 해서 양발을 쭉 이렇게 주물러 주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되지요. 실험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선흥, 강미희 부부 댁을 찾았습니다. 실험을 하고부터 두 분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데요. 저녁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접촉이 거의 없던 이 부부에게 실험 참가가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선수. 맛있네. 실험하면서는 가가지고 자는 것도 내가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강미 이렇게 또 이렇게 오고 부부간에도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것이 참 좋은 거구나 그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생각해도 좋은 걸 느끼겠더라고. 쉽게 보고 잘 안 했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라 그래 더 즐거워지고 그래. 더 기쁘지 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그래. 어색해. 장난기가 많았던 김 기자 이구택 부부는 실험 기간에도 두 분의 끼를 잘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접촉을 하는지 알게 됐다는 세 부부의 접촉 실험. 일주일간의 접촉 실험은 이렇게 유쾌하게 끝이 났습니다. 실험 마지막 날. 실험에 참가한 세 부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글쎄 평소에 하던 것보다 한두 번 더 한 것 같아요.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이 이렇게 좀 솟아나는 것 같았어. 발 마사지를 원래 해주는데요. 더 많이 해줬어요. 전에보다. 어깨도 더 많이 주물러줬어요. 일주일 전과 같은 시간에 혈압과 피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실험자 평균 무려 22%나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실험자들 모두 염증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실험의 가장 큰 의미는 이 포옹과 같은 부드러운 신체 접촉이 단순한 이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다는 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 포옹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